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요, 정세 변화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 여기에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 속에 2차 도발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불안하고 눈치 보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동아시아의 동향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코리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우수근 부총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일주일 사이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중국향 수출이 10분의 1로 줄어서 그러니까 안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시선을 돌리기 위한 도발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도발의 이유에 대해서. 네, 우수군의 동동주 이름 좋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동향을 주목하고 함께 동동주를 하고 싶은데요. 네. 정치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죠. 현재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중국 정세 변화가 끼치는 영향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뭐 저는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속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파악한 중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나오는 것은요. 오늘은 사자성어를 몇 개 사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설상가상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는데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됐죠. 네. 설상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가상 국면까지 접어들어가지고요. 아이고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국면까지 간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가 또 역지사지, 개인 관계도 그렇고 국제 관계도 역지사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역지사지 해보면 북한이 많이 참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같은 것도 중지했습니다. 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능라도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등 계속해서 유화적인 측면으로 자기들은 놓아져 왔는데 그렇다고 북한이 얻은 것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권위가 계속 실추되는 국면에 놓여 있게 되고 네. 북한의 강경파들은 부글부글 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하다못해 미국의 한 국장이나 실장이라는 일개 관리가 한마디 하면은 외교부라든가 통일부가 바짝 얼어붙었고 얼음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 어차피 미국은 자기들을 계속 죽이려고 할 것이고 또 자기들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면으로 활용하려고 할 테니까 한국만이라도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한국 좀 바꿔다오, 자세를 바꿔다오 라는 식으로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럼 실제로 북한의 중국 수입품이 줄어들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해도 북한은 얻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은 북한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줬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슬쩍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네.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북한 경제, 우리 무역협회의 통계에 의한다면은 90% 이상, 95% 육박할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경제적으로 심각한데요. 이것은 뭐 투자의 기본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그면 안 된다.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 다각화시키려고 했는데 한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쪽으로 계속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지난 1월 달 북한이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지면서 의료가 너무 열악하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 북중 국경을 막았고 그래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3월 달 되는 시점에서 물밑에서 일부 국경무역을 재개하자라고 했고 뭐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그렇게 힘들구나 하면서 들어줬습니다만 또 4월 달에 들어서는 전면 개방으로 다시 가달라고 북한이 요구한 겁니다. 네. 하지만 당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코로나를 어느 정도 통제했지만 북한은 아직 코로나가 있다라는 확진자가 있다라는 것도 발표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반대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이것이 재밌는 건데 중국 당국자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한은 중국을 막 협박하면서 엄한 소리, 정말 거친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두둔하고 현재 미중 패권전쟁 국면에서 미국을 비난하고 중국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두 친서까지 보내줬다.
그만큼 정말 북한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것. 그래서 중국은 현재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또 중국은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한국에게 북한과의 관계를 뚫을 수 있는 노력을 네. 중국도 같이 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슬며시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많이 힘들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단순히 살고 먹고 살기가 힘든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대두됐잖아요. 정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김여정이 앞에 나와서 저렇게 도발을 하며 뭔가 힘을 보여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중국과 러시아하고 일본 쪽에 나름대로 제가 아는 그 당국자들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러시아는 틀렸고요. 일본은 오리무중이라고 하고요. 중국 측 그 정보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또 불거 나왔을 때 아니 여태까지 서구 언론이 그 우리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마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건강이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지만 뭐 시술 정도 측면이고 또 고도로 가장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의사들로 인해서 24시간 집중 관리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단 큰 건강 이상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중국은 갖고 있습니다. 서울 불바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개성공단 내, 금강산 내 군사 배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불확실이 큰 시장인데요. 북한이 여기서 2차 도발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2차 도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당분간 냉각 국면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헛말이 아니야. 한국 너네들 미북 관계 정상화를 도와준다 하면서 너무 미국 쪽으로 쏠렸잖아. 우리는 전혀 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한국이 더 많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속으로는 조금씩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경색 국면을 가져갈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또한 중국 측 당국자들에 의한다면요. 북한이 우리 그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우영 실장에 대해서 그냥 단지 어떤 친미주의자가 아니라 숙미주의자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정우영 안보실장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한국은 여태까지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특사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 갖고 노는 것인지 정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일 것이다 라고 중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 이 폭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전 가장 궁금했거든요. 네, 중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살고 싶은 불황아의 그들식 거친 절규. 살고 싶어. 나는 방법이 없어. 살고 싶은데 자기가 여태까지 불황하니까 배운 것은 속된 말로 양아치 짓이라든가 아니면 삥 뜯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박하고 그런 식으로밖에 지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모르는 것이죠. 아주 절실하지만 지금도 거친 절규를 야 어떻게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를 좀 우리를 돌아봐다오. 한국 이제 우리하고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친 절규라는 것이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은 한미중 관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은 이 관계가 흐트러지는 걸 원치 않아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역지사지하면서 깊이 있게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북한이 거친 지금 자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측면에서 뭐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4대 국가, 주변 국가들의 뭐 손익분기, 뭐 여태까지 지금 북한이 이렇게 거치게 나오면서 손익분기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요. 어떤 국가가 가장 뭐 불리해졌고 어떤 국가가 가장 유리해졌는지 그걸 간단히 보면은 우리 정부 당국도 혹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국면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북한이 거치게 강경하게 나옴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집권 이후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시켰습니다만 지금은 그야말로 도로아물 타불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로 피해를 본 국가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이 그야말로 지금 설상가상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불리한 방어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죠. 게다가 코로나19가 갑자기 터졌고 또 북경에서 또 재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있는 북한이란 나라는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중국도 설상가상 국면, 미중 패권 전쟁 하나 집중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정신이 계속 분산되니 정말 죽을 맛인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표정 관리하면서 웃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혼자 하하하 웃는 나라도 있는데요. 네. 먼저 표정 관리하면서 슬슬 웃는 나라,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중국을 괴롭히고 뭐 중국 바로 옆에, 전 세계에서 중국 바로 옆에 자기들의 군사 기지를 두고 최첨단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지 않고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온화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군 필요 없다. 미군 점진적으로 철수해도 좋다. 자주 국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같은 상태에서 방위비 협상도 쉽지 않은데 북한이 또 도발을 해주면은 긴장 국면을 조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그 미국에 최첨단 무기를 더 많이 배치해달라, 우리를 좀 더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미국은 정말 코 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나쁠 게 없고 가장 수혜를 보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하하 웃는 나라는 일본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본은 지금 아베 총리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는 의회를 해산해가지고 중의원을 해산해가지고 새롭게 4년간 재집권할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지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민당의 강력한 집권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국내를 보면은 경기 상황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일본은 억지로 중국에 대해서 도발을 시키고 우리에 대해서 반한 혐한 감정을 조장시키고 있는데 덕분에 북한도 도발을 일으키고 긴장 국면을 조성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안보 불안을 위해서 실컷 좋건 또 아베 정권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아베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 아베 입장에서는 고마워 북한, 나중에 내가 막걸리 한 잔, 동동주 한 잔 살게 라는 그런 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국적인 국면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 어떤 데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은 좋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역지사지하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요. 저는 이와 같은 국면도 우리하고 함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국가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또 마치 자기들이 대북 영향력을 한국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북한이 체면 상하지 않도록 또 한국도 체면 상하지 않도록 슬쩍 함께 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책 당국도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조금은 더 색다른 그런 정책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강력한 도발의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배경 살펴봤고요.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의 각각 입장 차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노수근 부총장님은 여기서 또 인사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뵐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